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생활 속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 20번째 앱 배워보실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버노트라는 앱을 배워보실 겁니다. 말 그대로 노트 역할을 하는 앱인데요. 원하는 방식으로 메모 또는 글을 작성하실 수 있는 앱이고요. 이 앱의 장점으로는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링크를 보내서 공유하면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 그 양식 그대로 해당 노트나 또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다양한 첨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노트들은 단순하게 글자라던가 사진까지만 첨부가 가능하셨다면 에버노트는 동영상, 오디오 또는 즉석에서 직접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첨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저는 템플릿을 자주 사용하는데 내가 서류를 작성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하실 필요 없이 이미 에버노트 안에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자인만 가지고 오셔서 내용만 나의 상황에 맞게 바꿔주실 수도 있으세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노트 앱입니다. 그럼 우리 에버노트 학습하시기 위해서 홈화면으로 먼저 가볼게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저랑 같이 에버노트 다운로드 설치하러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장 첫 페이지, 맨 앞쪽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플레이스토어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상단의 마이크 표시 터치하셔서 에버노트라고 검색해 주세요. 저는 직접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에버노트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아서 코끼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앱을 찾아줄 겁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설치되는 시간 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처럼 열기로 바뀌셨을 겁니다. 저의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내 핸드폰에 에버노트가 설치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 에버노트가 설치되셨다면 저랑 같이 열기 눌러서 회원 가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입하시는 동안 에버노트의 다운로드 수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1억 이상인데요. 에버노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앱입니다. 즉, 활용도가 높고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저랑 같이 직접 메모해 보시면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으로 바뀌셨을 때 터치해서 들어갈게요. 혹시 아직 설치가 덜 되신 분이 계시다면 선생님 핸드폰에 에버노트가 설치된 이후부터 제 수업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버노트를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저처럼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때 구글로 계속하기, 우리 구글에 가입해 놓은 나의 계정을 에버노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나의 구글 계정 1개가 보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개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1개의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해당 계정 G메일 주소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잠깐 프리미엄 소개가 나옵니다. 에버노트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프리미엄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무료 버전만 사용해서 충분히 좋은 메모들을 기록해 보실 건데요. 업무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고 프리미엄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때 용량도 크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가 만든 노트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여기 있는 버튼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여기 무료라는 단어는 7일 동안만 무료이고 7일이 지난 후에는 돈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유료 버전도 있구나 라고 알아만 주시고 상단 X자를 눌러주겠습니다. 광고 닫기입니다. 광고 닫기 터치. 이때 에버노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튜토리얼이 진행되는데요. 아니요, 됐습니다.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차근차근 다시 배우실 거기 때문이죠. 아니요, 됐습니다. 찾으셔서 터치. 그 다음 투어 종료.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말로 설명서를 듣지 않아도 되겠느냐? 괜찮다 하고 투어 종료를 눌러주세요. 역시나 광고 뜨셨다면 광고 X자, 우리 광고에 붙은 X자 표시를 터치하셔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노트 만들기라는 글자가 나타나셨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나의 게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노트 또는 메모당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차곡차곡 기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나의 노트 만들기, 내 메모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새 노트라고 해서 더하기 표시가 붙은 초록색 버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더하기를 터치하셔도 되고 새 노트 글자를 터치하셔도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때 위로 여러 가지 메뉴가 펼쳐지셨는데요. 우리는 빈 노트를 기준으로 배워보실 거고요. 알림이, 오디오 녹음, 첨부 파일 이런 부가 기능들은 빈 노트에서 직접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노트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얀 종이가 하나 나타나셨을 거고요. 이때 위쪽부터 중앙 지점까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기록해 볼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영역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노트의 제목을 적는 1번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의 내용을 적는 본문 영역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제각각 역할이 있는 메뉴들이신데요. 이때 여기 있는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 문장 개념을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트북. 우리 노트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폴더나 서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모를 단순히 처음 만든 것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내가 만든 순서별로 모아 놓는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필요하고 이럴 때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한두 개 적어 놓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1000개의 메모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을 때 내가 필요했던 50번째 메모가 어디 있지? 또는 요리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에버노트에서는 노트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내가 필요에 따라서 주제별로 메모를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적는 내용은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트북을 운동이라는 노트북을 만드셔서 따로 운동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제는 내가 만약 요리에 관련된 글을 쓰셨어요. 그럼 이때 우리 운동 말고 요리라는 노트북 하나 만들어서 그 노트북 안에만 어제 만들었던 요리 정보를 기록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마치 갤러리의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도 주제에 따라서 방을 구분 지어서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 노트북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때 주제는 운동, 요리, 즉 내가 붙이는 별명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우리 노트북의 오른편에 있는 앱 아이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계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시계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날짜 설정, 알림이 삭제, 즉 알림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가 기록해 놓은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내일 할 일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지? 그때 알림을 뜨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기록해 놓은 기록지를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용을 다시 생각해 내기에도 좋고, 그래서 알림 설정은 우리 메모 앱들에 있어서는 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옆에 보이시는 여기 책갈피처럼 생긴 아이콘을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우리 태그 선택이라는 알림 하나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태그라는 것은 한마디로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기록하셨는데 그 요리가 떡볶이세요. 그럼 태그에다가 떡볶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또 두 번째 요리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전복죽을 지으셨어요. 전복죽 만드는 방법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과정을 넣고 그 다음 태그로 전복죽이라고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메모를 1000개, 10,000개 하셨더라도 태그를 검색해서 금방 내가 오늘은 전복죽 레시피 찾아봐야지, 오늘은 떡볶이 레시피 찾아봐야지, 이렇게 금방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나만의 검색어를 만드는 게 바로 태그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용 확인하셨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직 본문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태그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들 살펴볼게요. 우리 A라는 것은 글자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글자를 진하게 할 건지 글자의 밑줄을 그으실 건지
해당 글자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메뉴가 A 메뉴이세요. 옆에 보이시는 클립 모양, 우리 클립 모양은 첨부 파일이신데, 자, 클립 모양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이전 이 종이를 불러오기 전에 살펴보셨던 메뉴들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메모를 하시면서요, 사진을 덧붙이실 수도 있고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한글 파일, 동영상도 업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 오디오 파일, 음악이나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것들도 이 에버노트 안에 들어가요. 이때 느낌이 오시나요, 선생님들? 맞습니다. 에버노트는 단순히 내가 뭐 해야지 라는 이 체크리스트 내용을 적는 메모 앱이 아닙니다. 모든 글쓰기 활동을 지원해주는 앱인데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나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를 관리한다 하셨을 때 사용하셔도 충분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만들기는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나 또는 내가 녹음해 놓은 오디오가 없으세요. 그러면 에버노트를 작성하시면서 바로바로 해 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메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그러면 본문 작성부터 들어갈게요. 상단 보이시는 어두운 공간을 터치해 주세요. 자, 위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노트 제목이라고 희미한 글씨가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오늘 내가 메모할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입니다. 저랑 같이 여행 일기라고 적어 볼게요. 여행 일기 다 적으셨으면 우리 폴더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해서 기본 생성된 노트북 폴더를 쓰고 계신데요.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 글자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때 노트 이동이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노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바로 노트 만들기입니다. 노트 만들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나만의 앨범을 만드시는 것처럼 노트북을 생성하실 수 있으세요. 폴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종이를 차곡차곡 쌓아 놓을 폴더를. 우리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메모하실 거니까 당연히 여행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행이라고 두 글자 노트북 이름 정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노트나 노트북, 폴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적어 놓은 메모를 보관하는 집.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 기존 폴더 대신에 여행이라는 폴더로 바뀌셨을 거고요. 저랑 화면이 같으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직접 글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작성. 아래쪽에 알아서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 내용을 한번 전체 지워보세요. 저처럼 글자도 넣어 보셨지만
다시 한번 깨끗이 본문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었던 안내문 하나가 나타나셨을 텐데요. 본문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템플릿을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누군가 미리 디자인해 놓은 글의 구조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터치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저도 템플릿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밑에 영어 프리콜 플래너부터 해서 쭉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디자인들의 메모지가 들어 있으세요. 연간 캘린더도 있고 마케팅 계획용 서류도 있고 이건 모두 다 중요한 문서라기보다는 해당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여행 캘린더라는 템플릿 디자인도 있네요. 혹시 또 다른 디자인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드신다면 우리 템플릿 검색 있죠. 상단 템플릿 검색을 활용해서 여행 관련된 템플릿 디자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쭉쭉 손가락 내리셨을 때 거의 끝이 안 보이도록 많은 디자인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것만 따로 저랑 찾아볼게요. 상단의 검색창을 터치하시고 키패드가 올라오셨다면 여행이라고 적어주세요. 물론 여자만 적어도 우리 많은 디자인들 중에 딱 2개가 검색이 되어 있네요. 저처럼 검색이 되셨다면 템플릿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행 캘린더, 즉 일정을 짜는 템플릿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행의 영감, 여행에서 내가 느꼈던 사실들을 적으시는 템플릿인데 우리가 처음에 쓰고자 하는 목적의 여행 캘린더 템플릿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템플릿을 쓰겠다. 터치 한번 해주세요. 템플릿 여행 캘린더입니다. 터치. 아래쪽에 템플릿 적용이라는 글자 뜨셨죠? 템플릿 적용도 터치. 이때 처음 저랑 고흥 여행기 쓰셨을 때에는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자만 적는 거였는데 지금은 템플릿이라고 해서 글자도 들어와 있고 표도 들어와 있고 밑으로 손가락 내려볼게요. 그러면 디자인 되어 있는 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손가락을 넘겨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어떤 일정이 진행될 건지, 토요일 저녁에는 또 어떤 여행 일정을 진행하고 싶은지 일일이 시간대를 나누어서 일정을 계획하실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추가적인 참고사항, 특별한 경우라든지 메모해야 할 것들을 넣어 보실 수 있도록 비어있는 사각형 박스도 추가가 되어 있네요.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우리 여행하는 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에버노트의 여행 팁은 지금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고 삭제해 버릴게요.
삭제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목줄, 우리 제목줄에서 3초 이상 손가락으로 롱터치 해주세요. 저는 에버라는 부분에다가 손가락 올리고 1초, 2초, 3초 롱터치 한 뒤에 손을 뗐습니다. 그 다음 우리 커서 조절점이 생기셨는데요. 이때 마지막 우리 오른쪽 편 조절점을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손가락을 드래그 해줄 겁니다. 선택 영역을 제목줄에서 아래 영역까지 모두 늘려주려고요. 자, 오른쪽 커서 잡으셨다면 누른 채로 드래그 대각선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때 저처럼 파랗게 영역이 선택되셨을 겁니다. 혹시 잘 안 되신 분 계신다면 우리 반드시 에버노트 앞에서 3초 이상 롱터치를 해야지 조절점이 나타나시고요. 이때 해당 조절점 잡고 드래그 하신다는 거 다시 한 번만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 키패드 올라오셨을 거니까 키패드에서 글자 지우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글자 지우는 키를 눌렀어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터치하셨을 때 해당 영역 안에 있는 텍스트는 사라지고 표만 남아 있습니다. 되셨다면 저랑 같이 직접 이제는 여행 일기를 기록하러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손가락을 쓸어 올려주시면 여행 목적지와 여행 날짜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내가 원하는 구역에다가 글자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구역에 먼저 손가락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요. 커서를 확인하신 뒤에 나의 목적지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날짜도 입력하셔야 된다. 날짜 영역에 터치하시고 커서가 이동되었다면 저처럼 또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입력 다 되셨나요? 다음으로는 우리 아래쪽 똑같이 텍스트 입력이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채우지는 않고요. 해당 에버노트에서 제공해주는 다른 메모 역할들을 직접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흥 여행을 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셨다. 이때 그 지역에 사진이 있으면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전달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먼저는 커서의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행 목적지와 날짜를 적었으니까 이 밑에다가 고흥에 관련된 사진을 넣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커서를 먼저 한번 내가 사진을 넣어야 하는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방법은 터치입니다. 커서가 위에 있다가 아랫 영역으로 내려오셨을 거고요. 사진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위쪽에서 여기 보이시는 첨부 파일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첨부 메뉴들 보이시는데요. 이때 난 사진 말고 동영상이 있다. 여행 동영상이 있다. 난 사진 말고 여행에 관련된 문서가 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에 맞춰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넣어 볼 거예요. 저랑 같이 사진 선택해 보세요. 사진을 터치하시면 최근 항목이 먼저 보이실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갤러리에 앨범형으로 다시 배치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메뉴 버튼을 터치, 그 다음 갤러리, 우리 아래쪽에서 갤러리를 찾아주세요. 찾으셨다면 터치. 그럼 저처럼 이렇게 앨범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진이 들어있는 영역으로 앨범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우리 첨부하고자 하는 사진 찾으셔서 터치로 골라주시고요. 터치하시자마자 이렇게 우리 에버노트 안쪽으로 사진이 첨부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쭉쭉 내려오셔서 밑에 부분 텍스트 입력하시는 방법, 손가락으로 영역을 터치하셔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을 옮기시는 것은 손가락 드래그로, 그 다음 커서를 옮기실 때에는 터치, 손가락 터치로 이동. 텍스트는 임으로 입력해 주세요. 자, 텍스트 입력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저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버튼을 터치할게요. 더보기 터치하시면 노트 저장 메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때 공유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보내시면 해당 사용자가 현재 내가 작성한 이 서식을 그대로 본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에버노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링크를 복사해서 해당 페이지 모습 자체를 또 전송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데 따로 업무용으로 누군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저장 찾으셔서 터치 해주세요. 잠깐 안내문 나오시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여행이라는 노트북 폴더 안에 해당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저장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나갈게요. 자, 뒤로 버튼. 우리 뒤로 버튼을 한 번, 그 다음 2번 하고 눌러주세요. 여기 보이시는 첫 작업 공간에도 방금 기록한 메모가 들어와 있고요. 저는 여행이라는 폴더 노트북을 한 번 더 찾으러 가고 싶습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를 터치. 그 다음 새로 나타난 메뉴들 가운데에서 우리 두 번째 노트북으로 갈게요. 노트북 선택. 그럼 이때에는 메모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메모를 담아 놓았던
폴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폴더를 터치하셔야지만이 제가 만든 메모 또는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메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알림 설정 한번 가볼게요. 알림을 하겠다라고 설정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알림을 해달라 라는 설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작성한 메모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해당 메모를요, 터치 한번 해주세요. 터치 하셨을 때 지금은 메뉴가 조금 다르시죠? 분명 위쪽에 더 많은 앱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이유는 현재는 수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 앱 아이콘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인만 왔다 갔다로 가능하세요.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한 번 더 터치를 하시거나 또는 연필 모양 수정 작업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자, 터치하셨을 때 이때 없어졌던 메뉴가 다시 나타나신 거 확인되시죠? 우리 그러면 시간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상단 가장 위에 시계 표시를 한번 터치. 그 다음 날짜 설정 들어갈게요. 만약 나는 알림이 싫다 하신다면 삭제해버리세요. 날짜 설정을 터치. 이때 우리 선생님들 원하시는 날짜 손가락으로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영역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 예약이 30일 날 오전 10시에 있었다. 그러면 9시쯤 알람을 오도록 설정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부분도 터치하셔서 이때 오전인지 오후인지 잘 체크해 주세요. 나는 오전 10시에 해야지 했는데 오후라고 체크를 안 하시면요. 저녁 10시에 나는 내 의도는 오전 10시였는데 저녁 10시에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오후인지 오전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 우리 시계를 터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0시 5분인지 또는 9시 정각인지 혹시 시간을 실수하셨다면 다시 시간 영역을 터치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선택이 끝나셨다면 저장 버튼을 터치. 이때 내가 지정한 날짜가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태그도 넣겠습니다. 태그 보이시죠? 터치하시고 태그 추가 영역을 한 번 더 선택. 그 다음 저는 이 메모의 키워드 태그를 고흥이라고 잡을게요. 제가 전 세계 여행을 다녔을 때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내가 고흥 갔던 기록을 찾아야지 한다면 태그를 고흥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한 번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들 무조건 고흥이라고 넣지 마시고
내가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제주도 가고 싶어서 아까 내 거 본문에 제주도라고 넣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넣지 마시고 제주도 넣어주세요. 내 본문에 있는 단어를 키워드로 태그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 되셨나요?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확인 터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태그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셨죠? 다 되셨다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 터치, 다시 한번 노트 저장입니다. 노트 저장 선택. 그러면 우리가 추가한 두 가지 영역에 따라서 노트가 한 번 더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장 끝냈기 때문에 뒤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첫 번째 메뉴 있는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뒤로를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해 주세요. 자, 세 번 터치하셨을 때 우리 메뉴 버튼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태그를 넣어 놓으셨는데 이 태그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게요. 먼저 메뉴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태그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노트북 내가 만들었던 앨범형 확인하시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태그 활용법 보겠습니다. 태그를 찾으셔서 터치.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고흥이라는 제가 방금 작성한 이 키워드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터치해 보시면 글 내용을 그대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즉 1000개, 10,000개의 메모가 있더라도 내가 태그 고흥만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방금 작성한 메모를 찾아보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태그를 잘 적어주시면 내용을 한 번에 모아서 보시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뒤로 버튼을 터치할게요. 지금은 태그가 한 개여서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표시가 되지만 꾸준히 사용하셔서 너무 많은 태그가 있다면 태그 찾기 검색 바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의 기능과 메뉴들 하나하나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메모하시기 위해서는 이 기능들 일일이 다 넣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영역만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서 메모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빠르게 메모하시는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이 에버노트 화면을 우리 뒤로 눌러가지고 완전히 종료할게요. 완전 종료되셨다면 다시 처음 에버노트 앱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왔다 갔다 앱 모음 화면에서 이동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에버노트를 찾아주세요. 코끼리 모양 아이콘입니다.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갈게요.
이때 기본적으로 모든 노트 항목으로 다시 한번 이동되셨을 겁니다. 내가 기록한 메모가 최신 순서대로 노출되는 곳이고요. 자, 오늘 새로 메모하실 내용이 있다 하신다면 우리 더하기, 새 노트 더하기를 터치해 주세요. 이때 우리 이제는 해당 메뉴의 기능과 역할들을 다 익히셨죠. 그래서 내가 만약 사진을 첨부해서 메모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진 찍기, 우리 찍기는 지금 찰칵 하나 찍어가지고 바로 메모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는 나는 알림이 필요한 메모를 쓸 거다 하신다면 알림이 추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스케치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메모인데 우리가 노트 기종이 아닌 이상은 손으로 쓰시는 게 훨씬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케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빈노트 새하얀 종이를 들어갈게요. 빈노트 선택. 이때 노트 제목에다가 또 추가로 적겠습니다. 노트 제목 터치하셔서 이번에는 전복죽 레시피. 자, 전복죽 레시피라고 입력하셨나요? 그 다음 앨범을 나누어 주실 건데 이때 일부러 잘못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처음에 잘못 저장해 놓고요. 나중에 올바르게 고치는 작업 해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노트북 터치하셔가지고 여행에다가 우리 이 전복죽 레시피 메모를 집어넣겠습니다. 넣는 방법, 원하는 노트북 이름을 선택한다. 그 다음 체크가 정확하게 옮겨지신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이동 버튼을 눌러준다. 이동 버튼 터치. 전복죽은 사실 전복죽 레시피 만드는 방법은 여행이랑 상관없죠? 그래서 나중에 고치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동 버튼을 선택. 우리 커서가 본문으로 내려오셨을 때 간단하게만 텍스트를 입력하실 거고요. 텍스트 입력이 다 끝나셨다면 바로 저장할게요. 오른쪽 더보기 메뉴를 터치. 그 다음 노트 저장 부분을 누르겠습니다. 가운데 아래쪽 저장 중 안내 문구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셨으면 저장이 잘 되신 겁니다. 자, 정말 잘 되어 있는지 D로를 누를게요. D로를 한 번, D로를 두 번. 두 번 터치하셨을 때 모든 노트에 전복죽 레시피 추가가 되어 있네요. 최신 글일수록 위쪽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금방금방 여러 개 쌓아 보실 수 있겠죠. 우리 잊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노트북의 위치를 잘못 지정하셨어요. 여행에다가 엄한 요리 레시피를 넣어 놨으니까 그거를 고쳐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한번 터치하셔서 노트북으로 이동해 주세요. 노트북이 틀린 거기 때문에 우리 틀린 곳에서 고치셔야 합니다. 노트북을 선택.
그럼 이때 여행이라는 노트북에 두 개의 노트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요리라는 노트북이 있는지 없다면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요리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노트북 추가를 해볼게요. 노트북 추가 터치하셔서 요리라고 노트북 앨범 이름을 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확인입니다. 확인 선택. 자, 광고는 지금 하지 않음 눌러주세요.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하지 않음 터치. 그럼 이 노트북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어 있는 집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자, 뒤로 버튼 눌러가지고 빈집에서 한번 빠져나올게요. 뒤로 버튼을 터치하시고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전복죽 레시피를 다시 요리라는 노트북 폴더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전복죽 레시피 메모를 찾아주세요. 여행을 터치하셔서 전복죽 레시피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전복죽 레시피를 선택. 자, 이때 우리 상단 노트북 설정이 여행으로 들어가 있죠? 터치하셔서 요리로 바꿔주세요. 이동입니다. 한번 넣어놨던 노트북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다만 조금 번거롭게 한 번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있습니다. 체크 요리에 하시고 이동 버튼을 누를게요. 터치. 선생님, 저는 아직도 여행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저장을 안 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요리로 잘 이동하셨는데 정말인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더보기를 터치하시고 노트 저장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내문에 요리의 노트 저장이라고 뜨셨죠? 좋습니다. 위쪽이 여행으로 기록이 됐더라도 뒤로 버튼을 눌러서 기존 글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노트북 안에 전복 손질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요리로 노트를 옮기셨기 때문이죠. 자, 요리 확인해 볼게요. 전복죽 레시피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 활용 방법 배워보셨는데요. 우리 에버노트는 업무용으로 사용될 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 나는 기본 노트 말고 조금 더 역할, 기능이 많은 노트가 필요했다 하신다면 에버노트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홈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고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현재 스마트폰이시니까 유튜브에서 설문조사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고 계신 화면이 홈화면 맞으시죠?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우리 빨간색 유튜브 찾으러 가겠습니다. 드래그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유튜브 아이콘 찾아 들어가세요. 유튜브 아이콘 찾으셨다면 터치. 그 다음 나의 유튜브 채널 있는데요. 우리 검색을 이용해서 북구청
유튜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돋보기를 한번 터치하시고 검색창에다가 광주 북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여기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이라는 검색 단어 터치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시는 채널 아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프로필 또는 채널의 이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프로필이나 또는 채널명을 터치. 그 다음 우리 이렇게 첫 페이지 들어오셨다면 맨 마지막에 정보 한번 눌러주세요. 자, 처음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 채널 들어오셨을 때 5번째에 있는 정보라는 메뉴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아래쪽 정보 소개 밑에 설문조사라는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자, 이 파란색 글자를 터치할게요. 저처럼 설문조사 터치하셨을 때 10월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 나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해당하는 항목에다가 터치로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꼭 반드시 설문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의 수업은 끝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설문 참여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